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4월 27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서울 시세가 100만 원 정도 빠졌다면서요? 예, 서울이 100만 원 정도 빠져가지고 전주 대비 전주에 1억 1,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100만 원이 하락해서 1억 1,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하는 업소가 많잖아요. 네. 매다기집 위주로 매매도 하고 장안평이나 신월동 쪽에 매매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금액들이 다 다르셔. 네. 조합에서도 요즘은 매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합은 요즘 비중이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 네. 금액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이지 않고 조금 비싸게 파는 데도 있고 좀 저렴하게 파는 데도 있고 여러 종류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큰 이슈가 있어서 100만 원이 내린 건 아니네요. 매도 물량이 꾸준히 늘고 매수자들이 관망을 하는 거죠. 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4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6,300만 원, 인천은 1억 2,4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3천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1,400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률적이질 않아요. 그보다 더 밑에 금액에 매매되는 업소도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꾸준히 늘고 매수자들이 소강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더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다른 타 도시는 지금 개인 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에서 너무나 가격을 낮게 자꾸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왜 다른 방송에서는 가격을 낮게 방송하는데 여기 갈산상사는 가격을 100만 원, 200만 원 높게 방송하냐고 자꾸 그런 항의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가격을 발표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개인 택시를 중개도 하지만은 거의 다 매입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일반 업소들은 알선만 하는 업체들은 가격 가지고 많이 내려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가격을 방송을 하는 거죠. 저희가 매입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가격을 방송하는 거고, 일반 플랫폼 중개업소에서는 본인들은 매입을 안 하고 직거래 형식으로 연결을 해 주는데, 그 중간에서 직거래 형식으로 하면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니까 결국은 금액을 따지보게 되면은 그 금액이 된다고요.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금액인데 좀 낮게 해서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알선만 하지 매입 자체를 안 넣는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 이상하게 행동을 해서 저희한테 전국에서 개인 택시 중개하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그 업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 업체에서는 지금 1억 2,700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은 1억 2,700에 절대 구입을 못해요. 1억 3천 이상 줘야 되는데, 대전에서 매매하시는 분도 저한테 전화 와서 그 업체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매물이 그 금액대 거래도 안 되는데, 그 금액에 거래가 되면은 그 금액을 자기네들도 따라가겠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거래가 안 되는데도 자꾸 낮은 가격을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받아요. 네. 개인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가격이 절대 내놓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게 낮게 방송을 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재혼을 하신 거야. 재혼을 하셨는데 이분이 자녀가 2분 있어요. 그래 이혼을 하게 되면 본 부인은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녀분은 그래도 상속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재혼하신 분이 이 개인 택시 문제 가지고 자녀분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긴 거죠. 마찰이 생겨서 자녀분들은 이걸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포기를 해버리고 신경을 안 썼는데 그걸 상속을 받아가지고 재혼하신 분이 그 금액을 다 가질 수 있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신 거야. 그런데 이 사항은 좀 특이상해요. 본 부인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 상속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거고, 재혼하신 부인하고 자녀들이 두 분 있으니까 그 세 분만 상속권이 있는 거야. 근데 지분이 나눠지게 되면은 재혼하신 분은 7분의 3, 그리고 자녀분들은 7분의 2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분들이 이제 신경 쓰기 싫으니까 이걸 포기를 해버린 거죠. 포기를 해버렸는데 재혼하신 부인이 이거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지분을 찾기 위해서 자녀분들한테 이제 변호사를 샀으니까 협조해달라는 쪽으로 연락이 왔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녀분 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 부인하고 자녀분들이 전화가 오셔갖고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을 한다는데 이건 어떤 방법을 풀어나가야 되냐고 저한테 이제 자문이 와가지고 이건 변호사 사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지분 관계대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자녀분 두 분은 이걸 포기를 한 상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동의를 않고 포기를 해버리면은 이 면허권은 시에 귀속이 돼버리는 거죠. 차량만 90일이 지나면은 인정으로 해가지고 재혼하신 분한테 상속권이 넘어가는데 차량만 넘어가는 거지 면허권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차량은 넘어가는데 차량에 대해서 활부금이 남아있는 거죠. 활부금이 1,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변호사 사는데 그 금액 지출하고 차 활부금 갚아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게 합의를 봐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정답인데 그쪽에서 다시 제의가 왔나 봐요. 한 3,500만 원씩 자녀분들한테 3,500만 원씩 돈을 줄 테니까 상속 포기를 해달라는 쪽으로 이제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드렸어요. 두 분 대표할 수 있는 자녀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차를 팔아가지고 그 금액을 딱 놔두고 그 상태에서 법적 지분을 나누자. 재혼하신 분은 7분의 3, 자녀분들은 7분의 1을 나누면 그게 법적으로 딱 맞는 금액이더라고요. 네. 저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금액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쪽 대표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웬만하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분께서는 7분의 3을 가져가시고 자녀분들은 7분의 2씩 가져가면 딱 7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이 사례 외에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은 이 자녀분들이 없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녀분들이 없는 분들은 형제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부모가 있거나 그렇지만 형제간으로 넘어갔는데 형제간도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간이 많아갖고 3명, 4명, 5명 되면은 이 지분 관계 가지고 굉장히 또 다툼이 이루어져요. 서로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분 관계 가지고 본인들이 아는 매매상사를 다 쫓아다니면서 금액을 뽑아갖고 오는 거예요. 매매상마다 본인이 가는 매매상에 가니까 얼마를 준다고 하더라. 다 금액이 좀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해갖고 서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형제간에도 참 그런 거 보면은 재산 갖고 다툴 때 보면은 남만 또 못 얻는 그런 형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를 좀 종종 봐요. 네. 예. 대표님 이렇게 상속 문제로 개인 택시 상속 문제로요. 변호사를 살 필요까지 있을까요? 협의가 안 되면은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이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면허권이라는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셔도 가들하게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변호사비 나가고 지분 따지게 되면은 상속분들께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오는 게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 하에서
금액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 사탁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겠죠, 그죠? 예, 예. 네, 대표님 이번 주에는 인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그 구체적인 거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인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대수가 8,950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부터 8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50대에서 70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연령대가 20대도 있고 30대도 있는데 20대를 따지게 되면은 20대가 인천에 3명이 있거든요. 3명을 제가 20대를 내가 다 팔았는데 20대가 3명, 30대가 62명, 40대가 348명, 50대가 1494명, 60대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50대부터. 60대가 4663명, 70대가 2293명, 80대가 84명. 그러니까 이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50대에서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얼만큼 체력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80대까지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예. 80대도 84명이나 있네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정하세요. 정정하시고 오시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본인은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본인이 그 개인 택시를 아주 못 오게 될 때 팔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셨냐고요. 네. 예, 예. 20대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런 건가요? 20대가 3명인데 20대 3명은 거의 다 부모 찬스를 사용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고 부모님들이 20대 자녀분들한테 직장 생활도 적응을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개인 택시 쪽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와가지고 3명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잘하고 계세요. 네. 예, 예. 30대도 62명, 40대도 348명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20대, 30대, 40대 연령층이 좀 낮아지죠. 개인 택시 연령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50대, 60대, 70대가 거의 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이렇게 조금 개인 택시가 고령화됐잖아요. 예, 예. 이 문제는 인천뿐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전국 다 추세가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이분들의 근무 연수를 따지게 되면은 5년 미만이 2,421명 정도가 5년 이제 사가지고 막 진입하신 분이죠. 5년 미만이니까 이분들이 2,421명. 5년에서 10년 동안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1,337명. 10년에서 15년 동안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 1,136명. 15년에서 20년 동안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1,288명. 20년에서 25년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1,294명. 25년에서 30년 동안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819명. 30년에서 35년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 393명. 35년에서 40년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193명. 40년 이상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 66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한번 사게 되면은 빨리 팔지 않고 일정 기간을 영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택시 그만큼 질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네. 예, 예.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대부분 10년 이상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다 5년에서 40년까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서 바로 파는 분들이 좀 적다는 얘기죠. 예, 예. 5년 미만 2,421명. 저 자료는 개인 택시 무사고 5년으로 조건이 완화되면서 진입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의 다 그 인원으로 보시면 돼요. 네. 5년 미만은 양수 교육을 자가용 경력도 인정해서 5년 무사고로 해가지고 진입하신 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개인 택시가 제2의 직업으로 거의 자리를 확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령대별이나 근무 연수로 따지게 되면은 개인 택시가 옛날과 같지 않게 본인의 은퇴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개인 택시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되기 위한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개인 택시가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되게 되면은 일단은 금전이 제일 큰 문제죠. 일단은 1억 5천이라는 돈이 젊은 층에서는 쉽게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에요. 부모 찬스를 쓰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융자를 많이 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진입하시는 분들이 100% 내 자본 가지고 진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건 개인 택시를 젊은 층으로 유입을 해서 더 안정을 시킬 것 같으면은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융자를 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젊은 층을 유입을 해야 좀 많이 젊은 층이 유입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억 5천이라는 금액을 쉽게 마련해 갖고 젊은 층이 달라들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거죠. 예. 그리고 5년 양도 제한 이것도 좀 없애주고, 그죠? 그렇죠. 5년 양도 제한도 폐지가 돼서 근무 기간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바로 사가지고 적응을 못하면은 되팔아가지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4월 27일입니다. 인천 개인택시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10년 이상씩 하시네요. 그리고 연령층이 조금 높긴 하지만 이게 그 제2의 직업으로서 개인택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